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군 수천 명이 속속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직접 교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약 70년 전 우리를 향했던 북한군의 총구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23일 첫 번째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온 이후 매일 수천 명씩 도착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최대 5천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르스크는 8월 우크라군이 급습해 일부 지역을 점령한 이후 양국 간의 치열한 교전이 연일 벌어지는 전투 지역으로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전 정예 병력으로 구성된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형 수송기로 러시아 서부 군공항으로 이동한 이후 쿠르스크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아직 실전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Обходу санкцій. Саме тому беруть у спільники все більше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지난주 북한군 약 3천 명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발표한 우리 국정원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만여 명의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파병군의 총책임자로 자신의 신복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전 사령관 출신으로 북한군의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입니다. 이어서 김용성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특수작전통으로 알려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거론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확보한 러시아의 북한 파견 부대 간부 리스트 맨 위에 김 부총참모장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입국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4일 시점에는 러시아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총참모장은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의 폭풍군단의 모체인 11군단장을 지냈으며 북한의 대표 야전군 실력자로 거론됩니다. 올해 3월에는 부총참모장 자격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등 올해만 최소 7차례 김 위원장 옆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군부 신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를 려해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영복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총참모부의 서열 2에서 3위에 해당하는 김용복을 보낸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복이라는 주요 인물이 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파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지휘 능력이 특출난 야전군 인물을 보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이번 파병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북한군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 버려, 손들어 같이 북한 병사를 만나거나 생포했을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북한군과 교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문자 옆으로 친숙한 한국어가 보입니다. 부상 있어, 배고파 같은 표현이 나오고 이를 알파벳과 우크라 문자 등으로 소리나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Мугі порьо. Сун лиро. 꼼짝 마. 3장짜리 문서에 모두 60개의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혔다.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등의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평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해온 친러시아 성향 통신원이 해당 문서를 입수해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문서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이들을 포로로 생포했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문서를 올린 친러 통신원은 북한군이 위대한 우크라이나인을 신문할 때 유용할 것이라며 매뉴얼 자체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전선 투입이 임박하면서 SNS에서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 영상과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세르게예프카 일대 군사시설에서 포착된 북한군 모습은 물론 이들을 수송하는 군용기 이동 경로 정보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김 부장. 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영복. 이 김영복이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네, 김영복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수작전통인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 폭풍군단 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야전군 실력자입니다. 2017년 특수작전군 창설 당시에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보시죠.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하에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정대. 네, 또 하나는 이 부총참모장이 된 최근 김 위원장을 자주 수행하고 있다며 붙여진 군부 신복이라는 겁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 기지 같은 군 관련 시설은 물론이고요. 한 달 전에는 평안북도 수해 복구 현장에도 김 위원장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수첩 비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측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석 부장, 그러면 이 김영복은 현지에서 어떤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북한 및 군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폭풍 군단 단장과 특수작전군 사령관 경력에 힌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폭풍 군단은 우리 특전사랑 유사한 북한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데요. 그동안 땅굴이나 잠수함, 공기 부양정 이런 이 침투수단을 활용해서 적을 타격하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이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후방 교란 작전에 적극 투입돼서 러시아를 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쪽에서 방어선, 즉 저지부대를 형성해야지 타격부대가 앞을 뚫어서 상대를 포위하고 섬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복은 다시 말하면 이런 작전 수행을 위해 러시아 부대와 북한군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후방 교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이 전방에도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라든지 군 지휘 체계가 다른 점 이런 것 때문에 투입 초반에는 북한군이 공세 임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방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제가 좀 물어봤더니 적은 기간이 지나면 이 공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북한군이 사용할 무기도 물론 러시아제를 쓰겠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포탄이 다수 발견된 만큼 북한이 이 러시아에 수출했던 무기들을 대거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 국정원이 지난주에 이 북한군 파병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122mm, 152mm 포탄부터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화물선 컨테이너에 실려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는데 그 양만 포탄 기준 800여만 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북한이 김영복을 보낸 걸 환영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아직 북한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전투 병력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기술자나 재건 담당 노동자 같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대표 야전군 실력자, 특수작전통 그리고 김정은이 아끼는 높은 서열의 인물을 파병군 총책임자로 보냈다는 것은
이 북한이 러북한 군사 연계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것은 북한이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같은 이 고도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대가로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부장,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출신 이 탈북민들이 나도 파병을 보내달라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성명을 내고 자신들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 전장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펼쳐서 한 사람의 북한군이라도 귀순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룹니다. 최근에 저희도 보도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어로 새끼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서 투항 촉구 영상 등을 심리전으로 쓴 만큼 이것들을 좀 참고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위험한 도박이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안겨주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핵이 이미 상당하게 비축되어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 비축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don't underestimate if you take a look at North Korea, and we check their nuclear stockpile, it is substantial. 과거 김 위원장과 나눈 대화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I said, you're always building nuclear. Just relax. You don't have to do it. Let's build some condos on your shoreline. They actually have. And he said, I just have to do it because I need it for my safety, etc.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북한과의 긴장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 bigger problem, in my opinion, with the enemy from within. 앞서 민주당 소속 일부 정치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지목했던 걸 상기시킨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집권 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김정은의 주장을 들어주는 식의 의사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 러시아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고 이 탈북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보당국 인력 파견을 통해 포로가 된 북한군의 탈북 지원까지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만약의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 지침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파병 북한군의 정보를 분석할 모니터링단의 우크라이나 파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한군을 포로로 했을 때 누가 통역할 겁니까? 가서 신문하는데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근 폴란드라든가 등에서 현재 전역분석관에서 전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 시각 내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찾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 배우 김수미 씨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평소 가까웠던 동료 연예인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유족 손에 들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포스터. 영정 사진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마지막 배웅에 나선 이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무 고생만 알아가서 어떡해 엄마. 드라마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이숙, 동료 배우 김나운도 곁을 지켰습니다. 평소 고인을 엄마라 불렀던 방송인 장동민과 윤정수, 정준하 씨가 관을 운구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경기도 용인의 장지로 떠난 고인은 75세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 25일 김수미 씨는 고혈당 쇼크 심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착잡하죠.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오히려
내 건강 걱정해주고 이런 청천벽력이 뭐 그냥 건강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거든. 목소리도 뭐 괜찮았는데 마음이 아주 그냥 황망합니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을 맡으며 국민 배우로 사랑받은 고 김수미 씨. 영화 마파도, 가문의 영광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각종 예능 등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하며 54년 쉬지 않고 연기해왔습니다. 고인의 생가가 있는 전북 군산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생가 입구에는 몸빼를 입고 푸근하게 웃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곳곳에 고인의 흔적과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당신을 기억하겠다며 마지막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외설적인 춤을 추는 것 같이 온갖 불쾌한 행동으로 민폐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 유튜버가 방송 도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속 시원하다는 의견과 함께 어쨌든 폭력을 쓰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갑자기 외국인 남성을 향해 날아올라 발길질을 합니다. 외국인이 도망치려 하자 붙잡아서 도로로 내던집니다. 쓰러진 외국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외국인의 일행과도 실랑이를 벌입니다. 폭행당한 외국인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최근 위안부 소녀상을 모독하거나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트는 등 이딴 기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쏟아붓고 면발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제지하는 편의점 근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소말리를 향한 이딴 공격은 국내 유튜버들이 이른바 응징이라며 예고했던 것들입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경찰 대신 참교육하겠다거나 소말리 추격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소말리는 지난 24일에도 홍익대 근처 거리에서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맞았습니다. 소말리가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하는 상황에 등장한 남성이 소말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Yo, give him his phone. 온라인에선 통쾌하다거나 한국 우습게 보는 걸 응징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폭력을 써서 사적 응징을 하는 건 현행법 위반인 건 물론 시민 관심을 끌어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공항에서 연예인들의 과잉 경호 문제가 이슈화되자 인천공항은 아예 유명인 전용 출입문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이 벼슬도 아닌데 왜 특혜를 주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행 하루 전 전격 철회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변우석 씨 황제 경호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7월. 사설 경호원이 게이트를 막고 팬들의 사진 촬영까지 방해하면서 공항 이용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인천공항은 연예인 별도 출입문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승무원과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출구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일부 연예인도 출국할 때 이 통로를 이용 가능하게 하려 했습니다. 연예인 등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공항 출입에서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도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전격 백지화됐습니다. 공항 측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연예인 특혜인데다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같은 금액을 주고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제 그런 공적인 면이 아닌 사적인 면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은 부당하다고. 그 직업에 따라서 좀 편의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 출입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덜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섣부른 대책이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좌석을 예매할 때 쓰는 티머니 전산망이 오늘 오후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승차권 발권에 장애가 빚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 됐지만 예매된 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시 10분 차인데 일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 기사는 창구까지 달려와 표가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몇 장 나간지 혹시 아세요? 오늘 오후 1시 6분부터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발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 전산망 오류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물론 터미널 무인 발권기, 창구 발권 시스템까지 전국 버스 터미널 140여 곳이 마비됐습니다. 예매가 안 되더라고요. 전산 오류가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다리셨어요? 1시간. 팀원은 앱으로 예약을 했는데 승차권을 뽑아오라 해가지고 갑자기 알려주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매 확인이 안 되면서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적기도 했습니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고 일부 승객들은 버스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1시간 40여 분 만에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난 시각인데요. 무인 발권기는 정상화됐지만 모바일 앱은 여전히 복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티머니 측은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장애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 수십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개신교계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광화문 세종대로 절반이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앞부터 서울광장과 남대문을 지나 서울역 근처까지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며 연 기도회 형식의 집회입니다. 동성결합 합법화의 길을 여는 판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공원 주위로도 같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낮 한때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등 강북 도심에 15만여 명, 여의도 일대 7만여 명 등 최대 23만 명 이상이 참여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주최 측이 추산한 110만 명과는 차이가 있지만 경찰은 올 들어 서울에서 열린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오늘 0시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주요 도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집회 장소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대부분 우회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예고도 없이 회차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한 20분째 계속 목적지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시청역에서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완전 꽉 차 있어가지고 뭐 걸어갈 때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고. 경찰은 인파 밀집을 막으려고 서울역과 시청역 일부 출입구 이용을 한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올해 수능 시험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의 노래 이 아파트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 전 세계적 열풍인 로제의 아파트가 수능을 18일 남겨둔 수험생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수험생의 집중력을 해치는 수능 금지곡으로 꼽힌 겁니다. 문제 풀다가 지루하니까 갑자기 아이돌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고 귀에서 조금 환청이 들리듯이 아파트 이렇게.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아예 휴대전화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자체를 들어가지 않고 거의 핸드폰도 쓰지 않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과감하게도. 그래야 점수가 오르나. 수능 금지곡은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비비의 밤양갱과 샤이니의 링딩동이 대표적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있는데 그러니까 스킵을 해야 되는데 스킵 못할 때마다 들어버려가지고 그 수학 풀 때마다 한 번씩 링딩동 나오면 풀다가 까먹어요. 특정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이른바 귀벌레 현상은
청각적 현상이 아닌 심리작용입니다. 반복되는 비트라든지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지 않아도 그게 자꾸 머리에서 들려오는 듯하고 또 듣고 싶게 되고 이러한 약간의 중독 성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되풀이되는 멜로디가 없는 재즈나 클래식을 듣는 게 수험생에게 조금 더 도움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슈퍼카들이 질주하는 레이싱 서킷 위에 대기업 총수들이 출동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탑3에 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일본 도요타 그룹 회장이 만난 자리였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들이 직접 레이싱 경기라도 한 걸까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굉음을 내며 전속력을 다해 달리는 차량들. 빠른 속력에도 화려한 드리프트는 놓칠 수 없습니다. 제 뒤로 현대차와 도요타 각사의 경주차 랠리가 짜릿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퀴와 도로의 마찰로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까지 나며 긴장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글로벌 완성차 1위 도요타와 3위 현대차의 고성능 차량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평소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경주차를 놓칠세라 긴 줄도 감소합니다. 뿌듯하고 신나요. 많은 차들을 보니까 신기했고 에미션 실사예요. 도요타의 경주차가 하얀 연기를 뿜으며 360도 뱅뱅 돕니다. 레이서로도 활동 중인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직접 운전해 정의선 회장과 내립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난 두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님은 제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으로서 도요타와 같이 이 레이스 분야에서도 같이 잘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차의 운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현대もトヨタも一緒になってもっといい車もっとモビリティの未来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から 오늘 행사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차량용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이 회장은 미래차 산업 선점을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아키오 회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계 1위와 3위가 공식적인 맞선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항해 수소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주민등록증이 25년 만에 바뀝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더해서 기능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사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한 기일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겠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신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발급 당시엔 가로가 아닌 세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 형태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건 1999년 9월입니다. 25년이나 사용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에 신분증, 운전면허, 또 각종 자격증 이런 거 다 같이 넣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통일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편을 위해 다음 달 디자인 공모에 나섭니다. 디자인은 물론 주소 등 기재 사항과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ID 카드를 새로 만들면서 금융 관련돼서 살 수 있는 칩까지 아예 내재된다고 하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 사항 등이 달라질 경우 관련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 실제 새 주민등록증이 나오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선 쓰고 보자던 이 욜로족은 가고 이제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요노족의 시대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호림 기자입니다. 어떻게 좀 절약을 하시고 계시는지. 품질이 너무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특선이나 이런 걸로 한 3-4천 원 정도는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대신에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고
최근 2030 사이에서는 실용적인 소비를 위한 이른바 요노가 대세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담은 체크카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체크카드 발급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만 장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이은 고물가와 고금리, 거기에 환율 상승까지 삼고 현상이 미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지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커질 것 같고 제한을 시켜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로 과소비 우려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노족을 겨냥해 유통업계에서는 가성비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알뜰 소비법을 공유하는 것도 트렌드로 자리 잡혔습니다. 길어지는 불경기에 소득의 불안을 느끼는 2030들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이라고 하면 흔히 이 대형견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토이푸들 같이 몸집이 작은 소형견들도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보호견들은 오히려 반려견으로 오해를 받아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은솔 씨 무릎에 엎드려 있던 갈색 푸들 앤디. 이 씨가 카드를 떨어뜨리자 잽싸게 줍습니다. 아, 이거 좀 주워줘. 카드 좀 주워줘. 옳지. 할 수 있어, 천천히.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앤디는 지난 2월 이 씨가 직접 한국도우미견협회에 신청해 가족이 됐습니다. 앤디가 온 이후 1인 가구인 이 씨의 외롭고 불편한 일상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지러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훨씬 다치는 일이 적어지고 활발해진 것 같아요. 앤디 때문에라도 더 많이 밖에 나가야 되고.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보더콜리 도도가 벌떡 일어나 구혜진 씨를 소리나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입니다. 도도는 반려견으로 입양됐지만 별도 훈련을 거쳐 도우미견이 됐습니다. 모피한 건데 이제 지나가시면서 뭐 욕을 하신다던가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소리 내면 뭐야 이러고 이제 보고 그러면 같이 이제 피할 수 있게 되고. 24시간 함께하며 귀가 되어주는 도도 덕분에 구 씨는 이제 장거리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앤디와 도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장애인 도우미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도우미견의 대중교통 탑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안내견으로 익숙한 리트리버종이 아니다 보니 반려견인 줄만 알고 출입을 거절하는 곳이 많습니다. 종은 달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차이는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데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수험표까지 차고 면접을 받았습니다. 청년 면접관들 앞에서 현안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건데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럴까 봐 지켜봤는데요. 날이 서 있었던 건 질문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국민의힘 경쟁력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한 겁니다. 첫 번째 면접자 한동훈님은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당의 경쟁력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반대를 언급한 겁니까? 네, 최근 대통령실과의 갈등 관계 모두 민주정당이어서 가능한 거라며 경쟁력으로 꼽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점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당이다, 뭐 이런 뜻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대표로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인재상이 뭔지 청년들이 또 물었는데요. 유독 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적인 관계, 공사를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에서 이런 집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춥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한 대표의 이 면접 성적표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집 노비 대 대통령 부부의 충성. 이번에도 여권 인사들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권 내 갈등 수위가 심상치 않은데요. 주말인 오늘 또 마치 대리전을 보는 듯 친윤, 친한 양쪽을 겨냥한 서로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노비랑 대통령 부부 충성이 공격 포인트인 겁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레밍 같은 간호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레밍은 쥐떼를, 간호는 집 노비를 뜻합니다. 쥐떼 같은 집 노비들이 설치면 그 당은 존속이 어렵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한 대표 주변의 친한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위라면 친한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친한계에선 오늘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콕 집어서 비꼬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박근령 이사장이 한동훈 대표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황교안 총리님, 김문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항상 점잖으신 추경호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 일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 이사장이 실수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걸 친윤 성향의 사람들이 한 대표가 외면당했다며 난리법석이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을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혼동하는 것 같다. 보수를 앞세워 무엇을 배우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안팎을 안 가리는 지경까지 온 여권 내 갈등,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유명 인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불임 때문이 아니라 몸매나 건강이 망가질까 봐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일각에선 빈곤층 여성에 대한 착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이솔 기자입니다. 세계적 호텔 체인 힐튼의 상속녀로 유명한 페리스 힐튼이 가족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자녀 2명의 모습을 처음 알렸는데 모두 대리모를 통해 얻은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 등의 해외 유명인들도 잇따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하는 곳이 생기면서 출산의 대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에선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대리모 착취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nks to Mediterranean fertility, some dreams do come true. 최근 그리스에서는 한 난임병원 관계자들이 대리모 30여 명을 착취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등에서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을 모집해온 뒤 한 건물에 강제로 합숙시키며 이른바 아기 공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캄보디아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불법으로 대리모들을 착취한 조직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The 20 women were rescued by Cambodian authorities last month. 13 of them are pregnant and are now. 실태 파악을 위해 취재진이 태국의 대리모 브로커를 접촉하자 케냐는 5천만 원, 알바니아는 1억 2천만 원 등 대리모를 하나의 물건처럼 말합니다.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몰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처벌을 우려해 음지로 숨다 보니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Most of them are not very educated women. Even if the health risks, for instance, are mentioned in the contracts, do they understand? 각종 논란에도 세계 대리모 산업은 갈수록 성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9조 원, 지난해 24조 원 규모로 증가했고 2030년 1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리모가 불법인 우리나라도 암암리에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명은 전화 오시는 것 같아요. 1억이 넘어갑니다. 대리모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이소리입니다. 흐린 하늘에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밤까지 내륙에는 빗방울 정도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 제주는 5에서 20mm가 더 내립니다. 내일도 흐린데요. 다만 오전의 중부는 잠시 맑아지며 미세먼지도 일시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거세겠는데요.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비를 뿌립니다.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60mm, 남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서울이 11도, 전주 13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구름만 가득하겠고 20도 안팎으로 선선함이 감도는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휴직하고 경력 단절됐다고 눈치 보는 일 없도록 정부가 관련 용어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용어보다 더 중요한 것,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저출생 탈출 총력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